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리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아주 많이 만들지는 않고 종종 아주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한하게 컨디션이 나쁘진 않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바지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음악도 듣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안 좋아지죠. 오늘은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들 경우에 어떤 상태의 결과가 나오는지 제 나름대로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죠. 과거에는 겨울 되면은 날씨가 사만사온 해가지고 추웠다가 며칠은 또 포근했다가 추웠다 포근했다 그러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그런 리듬이 깨져가지고 한번 춥기 시작하면은 연타라 추워버리고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작년 여름에 완전 폭염이죠, 폭염. 그 이전 겨울에는 완전히 혹한이었고요. 올 겨울엔 지금 초반에 상당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에 살짝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날씨가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기상청에서 보고한 바로는 겨울이 얼음이 얼지 않는 겨울이 될 거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웃기는 보도였죠. 얼음이 온 게 아니라 얼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얼음이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혹한의 겨울을 맞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은 평생 그렇게 추운 겨울은 처음 맞이해봤거든요. 춥지 않은 겨울이 아니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런 겨울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감기였는데 그 감기를 한 10년째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젊었을 때는 건강해서 감기를 잘 앓지 않다가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잔병 치료를 하고 몸이 쇠퇴해지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고 지금 중년이 들어선 이 마당에 아주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저는 예전에 엄청 싫었거든요. 왜 싫었느냐?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절이 아니었고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있는 최빈국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였던 그 시절을 경험했던 터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겨울은 정말 두려웠죠. 겨울만 되면은 이 씻는 게 우선 상당히 큰 문제였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차가운 바깥 날씨를 견뎌내면서 나가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끓인 물을 좀 세수대야에 찬물과 함께 섞어가지고 세수하는데 그 세수가 원전치가 못하죠. 그러면은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시커멓게 된 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경화, 피부가 딱딱해지죠. 탄력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력성을 잃어버리니까 피부 셀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쪼개지죠. 그럼 그 틈새에서 피가 나가지고 정말 손등과 발등, 털택이 전부 다 터가지고 피가 찍찍 나고 그런 애로당했었고, 두 번째는 감기였습니다. 감기. 정말 제가 겨울만 되면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 감기였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인데 그 가장 흔한 질병이 엄청난 고통을 주죠. 근데 희한하게 그 흔한 질병이 지금까지도 의학적으로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이걸 갖다 뭡니까? 증상이 나타나면은 없애가지고 뭐 나은 것처럼 하지만은 천연두라든가 뭐 간염 백신 이런 것처럼 한 번 맞아버리면은 두 번 다시는 걸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치료가 아닌 그냥 임시적으로 증상만 없애버리는 그런 약만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감기가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약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지독스러운 감기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감기가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보다는 제 자신을 더 믿습니다. 왜냐? 병원에서 해내지 못한 일을 저는 해냈거든요. 제가 가끔 시선을 이 초점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엉뚱한들이 보고 있는데 제 발바닥을 보고 있느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이라 제 기분 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노하우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그러면은 감기를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1차적으로 저는 그 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특별한 보약을 먹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제 주변 생활하고 있는 제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제가 날마다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는데, 어떤 감기의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 감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기는 크게 열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열이 펄펄 나고 골이 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감기, 그 다음에 오한, 그리고 호흡기 감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열감기라든가 오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감기는 밖에서 찬바람을 잘못 쐈을 경우에 발생하는 병이고, 오한은 이제 찬바람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인일 경우에 어떤 일을 너무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기력이 빠져가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오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기 감기. 호흡기 감기가 이 감기 중에 가장 고약스러운 병이죠. 아주 그냥 콧물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목이 탱탱 쉬어버리고 편도 붓고, 또 이거 발전하면은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폐가 아주 그냥 어작이 나버리죠. 근데 그걸 빨리 잡지 못하면 이제 폐렴, 또 심하게는 또 뭐 폐결핵까지 아마 발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호흡기로 인한 감기입니다. 제가 호흡기로 인한 감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체계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원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적인 거. 호흡기 감기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터득한 바로는 먼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먼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지는 여름철에는 이게 심하지가 않아요. 왜냐?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물들이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기가 힘들죠. 공기는 비록 뜨거울지라도 이 먼지라든가 이런 모든 물체들이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 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결건조라는 거 들어봤죠? 그런 형태로 겨울에는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습기가 싹 응결이 돼버려요. 응결이 돼버리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사물들이 습기가 싹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습기라고 생긴 건 전부 다 빠져나와서 얼음 형태로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습기 형태로 다른 데 한꺼번에 모아있죠. 어떤 물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따로 저들끼리 모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먼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이제 먼지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러면은 쉽게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죠. 공기 중에 떠다니다 보면은 호흡기에 쉽게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생활을 하면은 심심치 않게 재채기가 나오고, 또 재채기가 또 심하면은 그게 이제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칼칼하죠. 목이 칼칼하면 이제 따끔거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편도가 탱탱 붓고, 그 다음에 이를 방치를 하려면 가래가 발생을 하죠.
또 그 가래가 오래되다 보니 피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 가면 뭡니까? 폐렴까지, 폐결핵까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사람을 거의 박살을 내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이 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먼지를 들이마시지 않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가급적이면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합니다. 먼지가 안 날 수가 있느냐? 물론 안 나면 좋지만 나면은 난 것에 대해서는 먼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기로 이것을 깨끗하게 진공청소기 청소를 해야겠죠. 걸레 청소보다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싹 빨아들여 가지고 아예 그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좋습니다. 물걸레 청소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눈에서 안 보이긴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자체를 완벽하게 어디에 제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물걸레 청소보다는 요즘에 흔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주변 환경을 그렇게 먼지를 제거를 했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복입니다. 의복을 관리를 할 때 땀에 젖은 상태로 그걸 모르고 걸어 놓고서 그걸 세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곰팡이가 핍니다. 그 곰팡이가 피면은 그 곰팡이가 굉장히 해로워요.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는 꼭 동반됐던 것이 바로 재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가 안 좋아지는 걸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서 감기가 걸렸던 기억이 있구나 해서 그 뒤부터는 옷을 입기 전에 어떤 퀴퀴한 냄새가 나면은 바로 그걸 그냥 세탁실에다 집어넣고 세탁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먼지로 인한 그 곰팡이 냄새가 나면은 절대 입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옷을 절대 입지 말고 바로 세탁기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먼지도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옷도 이렇게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콧구멍에서 재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고 보기가 흉하죠. 이런 식으로 콧구멍에 들어있는 먼지를 불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지를 안 해가지고 콧구멍이 간지럽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식염수를 이용해 가지고 콧구멍을 세척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식염수는 약국에 가서 구매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기로 뽑아낸 물에서 미지근한 물에다 소금을 녹여가지고 과하게 짜지 않고 약간 짭짤한 맛이 난다 하는 정도로 물을 만들어서
콧구멍으로 들이키세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내뱉는 식으로 몇 차례 하면은 콧 속에 들어있는 먼지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한 8, 90%는 이 조치를 해가지고 호흡기 감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가그린 액이 있습니다. 가그린. 그 가그린 액을 약국에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글을 하세요. 그래서 목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글 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감기를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으로 해서 저는 10년 동안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기 초반에 오늘 그 정신 상태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 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입을 한번 벌려가지고 나불대기 시작하니까 제법 쓸만한 내용이 돌출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